안녕하십니까. 똑똑한 다이어트의 정석 김상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가짜 식욕 없애는 방법인데요.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죠. 이 가짜 식욕을 없애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열쇠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짜 식욕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그 대처 방법을 알아야지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짜 식욕 때문에 이제 포기를 많이 여러분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거. 근데 이 배고픔이 사실상은 가짜 배고픔인데 이거를 항상 끈기와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주위에서도 그러고 자기도 나는 안 돼 이렇게 좌절감을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꼭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배고픔하고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뭐냐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가짜 배고픔의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이 알려진 게 노인과 바다의 작가죠. 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항상 굴을 즐겨 먹었다고 하죠. 약간의 금속성 맛과 그리고 바다의 내음이 가득한 굴을 화이트 와인에 절여놓고 그 위에 꺼내서 그거를 먹으면서 화이트 와인하고 한잔하는 게 그 사람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렇게 먹는 거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굴은 먹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가짜 배고픔이고 아마 영화 감독 노라 에프론이라고 아실 거예요. 2012년도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유관 메일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로맨스 코미디라고 그러나 그런 감독인데 이 사람이 뭐 이혼도 하고 이러면서 뉴요커죠. 아주 뉴욕의 어떤 걸 사랑했던 그런 감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사랑에는 많이 실패를 했지만 그 사랑한 사람하고 같이 먹었던 시간을 지내면서 먹었던 으깬 감자를 먹은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배고파서 먹는다기보다는 그걸 먹음으로써 좋은 감정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어떤 자기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기분이 좀 울적하거나 또는 허전한 시간을 보낼 때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기분도 좋게 해주고 가짜 배고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배고픔하고 가짜 배고픔을 이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짜 배고픔은 일단 이 특정한 음식, 굴이라든가 으깬 감자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고백하면 자장면이에요. 자장면. 왜 자장면이냐면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요새는 뭐 표창장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 학년 다 끝나고 가면 이제 우등상장이라는 걸 줬어요. 저희 때는.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맨날 우등상장 받는 날은 저한테 자장면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우등상장 받아서 기분도 좋고 자장면도 맛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기분이 안 좋거나 조금 울적하면 자장면을 먹으러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난 자장면 어떤 사람은 햄버거 어떤 사람은 콜라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다르게 이제 뭐 어떤 촉촉하게 적신이라는 게 이제 그게 그 기름하고 설탕 덩어리잖아요. 촉촉하게 적신 어떤 케이크라든가 그 다음에 고소하고 달콤하고 이런 게 땡긴다. 이런 것들은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먹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특정한 음식에 대한 강한 욕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짜 배고픔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먹고 나면 대부분 후회해요. 이거 먹어서 내가 오늘 살을 못 빼는구나. 근데 배고프다는 거는 음식의 종류가 없어요. 뭔가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배고픈 거는. 그래서 무언가를 그냥 종류하고 상관없는 게 이제 가짜 배고픔하고 조금 다르고 먹고 나면 이제 배부르니까 행복해지는 거. 이게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진짜 배고픔은 다이어트 원칙 중에 배고픔은 먹어야 돼요. 근데 가짜 배고플 때 먹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짜 배고픔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 가짜 배고픔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이 배고픔의 요인을 알아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우리가 그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일종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이제 맥박을 증가시키고 뭐 하고 이런 게 이제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이제 노에피네프린이고 두 번째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레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가짜 식욕에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호르몬으로는 이제 콜티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가 꼬르륵 소리 나고 이제 배가 고픈 주는 그 위장관 호르몬이 이제 펩타이드가 이제 이 배고픔에 관여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나는 뭘 먹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감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콜티졸.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가 비만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만이 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콜티졸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 콜티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꼭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콜티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그 운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심장의 박동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도 하고, 또 혈당을 높여서 뇌의 기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콜티졸인데, 이 콜티졸을 다른 말로는 콜티코스테로이드, 즉 당류 콜티코이드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러냐면 이 콜티졸은 주로 당을 주로 가지고 에너지를 써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티졸이라는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당이 많이 땡겨요.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땡기고, 그래야지만 이게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콜티졸은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하다기보다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려면 혈압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분을 축적해, 짠 거. 그리고 염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면서 또 몸이 붓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 탄수화물이 땡기고 짭짤한 맛이 땡기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소한 그런 맛이 땡기고, 이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많이 먹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서 그만 먹어라 라고 하는 그 포만 중추가 있어요. 그 포만 중추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포만감을 못 느껴서 정말 그 먹는 거를 내가 이걸 다 먹었나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때 엄청나게 먹은 다음에 내가 이거 진짜 다 먹은 거야? 자기가 먹은 거조차도 모르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이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콜티졸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배고파서 먹는다기보다는 자기 정신으로 먹는 게, 제정신으로 먹는 게 아니라 호르몬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콜티졸이 이 가짜 배고픔에 관여를 하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콜티졸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도파민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쾌락 호르몬이, 쾌락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도박하고 관련돼 있어요. 도박이나 이런. 왜냐하면 이 도파민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도박 중독자들, 일종의 그 슬롯 머신이라든가 이런 빠칭코에 가가지고서 한번 그게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이 되면 도파민이라는 게 확 나와요. 그걸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 도파민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도박을 하게 되고 중독일 텐데, 그게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이 식욕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도파민이 어떤 그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또는 마약 중독 이럴 때 우리가 도파민 자체를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도파민을 또 증가시켜주는 또 음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티라미슈 아시죠? 그 식후에 먹는. 그래서 티라미슈가 이태리어로는 기분을 업시켜준다는, 무드를 업시켜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파민을 올려주는 일종의 그 후식이죠. 그래서 이 도파민은 이 보상체과에서 그런 식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만 갖고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자꾸 먹고 싶다, 나 이 일 끝나면 뭐 먹으러 가야지, 아니 얼큰한 짬뽕을 먹어야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도파민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파민의 분비도 가짜 식욕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꼭 컨트롤을 해주는 그러한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고, 또 세 번째는 가장 많이 알려지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이제 세로토닌이죠. 세로토닌은 사실상 식욕 억제제로 이 도파민과 이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바로 그건데, 이 세로토닌은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은 이 우울증, 그리고 그거를 늘리려고 하는 어떤 이 폭식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식욕 억제제들은 이 세로토닌 자체를 우리가 업시켜주는 그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치즈, 초콜릿, 이런 트립토판이 함유된 음식, 이런 것들을 먹고 싶은 생각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이런 것을 올려주는 함유된 이런 음식을 자꾸 먹고 싶은 욕망, 밥은 다 먹었는데도 자꾸 달콤한 초콜릿이 먹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로토닌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대부분 이런 쪽들도 이제 가짜 배고픔하고 관련되어 있죠. 이 불편한 감정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으로 먹는, 즉 스트레스하고 지루함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 어떻게 보면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행복해지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제어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대체 방법을 꼭 찾아야 되죠. 단편적으로 한 8년 전쯤에 식욕 억제제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리모나반트라고 하는 그런 약물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 3개월에 보통 한 8kg 정도가 체중 감량이 돼서 저희 같이 비만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약을 엄청나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이 이제 장기적인 임상을 했는데, 그 약을 먹은 사람이 살은 빠졌는데 16kg, 뭐 18kg 이렇게 빠졌는데 이태리에서 4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이 개발이 중단됐어요. 임상 3상까지 가고 어떤 심장이나 이런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게 퇴출이 된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그러한 것을 억제하다 보니까 내 몸에 엔도카나비노이드라고 해서 뇌에 있는 어떤 나를 즐겨주는 그런 물질인데 그걸 너무 억압하니까 이 사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니까 즐거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너무 이런 음식을 안 먹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안 먹게 해야지만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고 또 비만에서 탈출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죠. 가짜 식욕을 없애는 방법을 제가 정의를 할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가 찾아내야 되겠지만 제가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일단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남들도 그래. 나를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다이어트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난 자격도 없어. 난 이렇게 살 거야. 다음 생에는 해보자. 이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반복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난 다음에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나중에 그 식사요법이나 이런 우리 유튜브 방송이 하나 있을 건데 거기에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시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나는 12시간 안에만 먹을 거야. 아니면 조금 나는 강력하려면 8시간 안에만 먹을 거야. 다음에는 안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먹는 시간을 제한하게 되면은 가짜 식욕을 없앨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먹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좋은 음식을 먹는 걸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음식을 보이는 곳에 두거나 절대 많이 사놓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심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트에서 장을 봐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주위에 두면은 먹게 돼요. 그건 저절로 손이 가요. 손이 자꾸 손이 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음식을 주위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하고, 정말 좋은 거는 안 사는 거예요. 마트가 좀 멀면 더 좋고, 아무튼 구입을 안 해놓으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음식을 보이는 곳에 두거나 절대 많이 사놓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지켜주시고, 또 세 번째는 너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난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러면 무너져요. 항상 이게 무너지게 되니까 이런 감정을 떨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반드시 먹는 것이 아닌 그런 감정을 좋게 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라든가, 요새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보급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든가, 그걸 대신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하면은 무슨 해서는 안 돼가 아니라, 난 이걸 해야 되겠다. 난 이거 해야지. 나 오늘 무슨 방송이 있었었는데 그거 봐야지. 누구 요새
곡이 되게 좋던데 그거 들어야지, 음악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바꿔주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원칙은 제가 이제 쓴 책에 이제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마라라는 책에 보면 진짜 배가 고픈가? 나 정말 이거 지금 꼭 먹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0분만 참아보면 30분 후에도 배고프면 그냥 먹어요. 근데 30분 참았더니 괜찮아졌어요. 그건 가짜 배고픈 거고, 그 30분 동안 나는 지방이 분해됐다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짜 배고픔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사실 이거를 그 다음 원칙을 쓸까 말까 하다가 저희가 행동치료에서 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배가 고프지 않으면 왜 음식을 찾고 다니는지 그날의 감정, 사건을 기록한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개선해 나간다. 이거는 우리 그 행동요법이라고 하는 거에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걸 왜 강조를 안 하냐면, 이런 걸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식사일기라는 걸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 식사일기를 자꾸 쓰다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강박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요. 근데 강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요. 그런 신경을 쓰는 사람은 세로토닌이 부족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강박적 신경장애가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이걸 쓰는 게 더 도움이 안 돼. 이걸 쓰는 순간 죄책감이 느끼고, 아,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죽일 놈이야. 난 정말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강박적인 우울장애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왜 먹는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사람들은 한번 써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짜 식욕을 없애는 방법이고, 그래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자꾸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 찾으세요. 그러면은 검사를 해보면 나는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래, 나는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석 달 정도는 그런 약물 같은 것에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그 약을 먹으면 그 석 달 동안 내 감정이나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이어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똑다정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100% 성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